안녕하세요, 페인랩입니다. 얼마 전 봉침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었죠. 사실 봉침은 이론적으로 보면 인체의 부신 수주를 경유하여 염증 반응을 통해 회복을 시키게 합니다. 쉽게 말해서 면역 반응을 이용한 치료 방식인데 간혹 아나필락시스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쇼크 발생 자체는 의료사고로 보기 힘들지만 그 이후의 대처가 미흡하다면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 거죠. 봉침으로 사망했으니 위험하다? 부작용 케이스는 단계를 나눠봐야 합니다. 첫 번째, 봉침 치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환자군이 일부 있다. 두 번째,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스킨 테스트를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. 아나필락시스는 전신적인 알러지 반응으로 다양한 원인과 임상 양상을 특징으로 합니다. 피부, 점막, 호흡기계, 소화기계, 심혈관계, 그리고 신경계 등의 최소 2개 이상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증상이 전형적이죠.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가려움증, 두드러기, 홍조, 입술, 입안의 부종과 같은 점막 증상은 전체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80%에서 나타납니다. 다음으론 코막힘, 콧물, 재채기, 기침, 호흡곤란, 가슴 답답함, 천명 등의 호흡기계 증상이 70% 수준에서 생깁니다. 가슴 통증, 빈맥, 저혈압, 쇼크, 심장마비 등의 심혈관계 증상이 나머지이고 실신, 의식저하 등의 신경계 증상이 10% 수준에서 나타납니다. 이럴 때 에피네프린이나 덱사와 같은 응급키트가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데요. 케어가 안 될 시에는 주변의 의원과 교류를 통한 대비를 철저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여전히 봉침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아시다시피 만성적인 질환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. 따라서 시술에 앞서 보다 안전하게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. 첫째, 반드시 미량으로 스킨 테스트를 해볼 것. 봉독액 0.05cc를 팔뚝에 피내 주사한 후 10분에서 15분 사이를 기다립니다. 별 이상 없으면 해당 부위에 치료를 시작합니다. 둘째, 시술 이후 15분 이내의 반응을 살펴볼 것.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전체 인구의 1% 안에서 보통 치료 후 15분 이내에 발생하므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여야 합니다. 셋째, 아이스팩을 대준다. 평소에 봉침에 대한 이상 반응이 없으셨더라도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뜬금없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따라서 스킨 테스트를 가볍게 건너뛰시지 마시고 꼭 시행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상 봉독을 정제 희석하여 유효 성분만 남긴 상태로 조제한 봉침을 사용한다면 위험성은 보다 줄어들게 됩니다. 더불어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봉침 치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모든 치료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합니다. 부작용 대비 치료 효과가 더 크다면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술이 들어가게 됩니다. 물론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겠죠. 이처럼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늦은 오후 시간보다는 오전이나 적어도 4시 이전에 봉침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